자, 83쪽 오늘 공부할 주제 자체는 이제 명제의 증명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83쪽에 나와 있는 개념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용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어의 뜻을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 그래서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모든 수학적인 어떤 성질들 혹은 이미 증명된 명제 이런 걸 정리라고 불러요.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학적인 지식들 이를테면은 이등변 삼각형은 정의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의라고 한다면은 정리는 뭐가 되느냐? 두 각의 크기가 똑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게 바로 성질, 정리가 되는 것이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아닌 모든 수학적인 어떤 성질들이나 지식들, 이미 증명된 명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 자체는 증명이라는 것을 공부할 텐데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명제가 참여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밝혀주는 과정이 바로 증명입니다.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증명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 직접 증명법은 가정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도착하는, 다이렉트로 도착하는 이와 같은 증명법이 직접 증명법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과거에 근해 공식 배웠죠. 어디에서? 일반형에서. 2차 방정식 일반형을 딱 쓴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법에 대해서 딱딱딱딱 정리해서 제일 마지막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우리는 근해 공식을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직접 증명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출발해서 근해 공식에 도착을 했죠. 직접 증명법의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증명은 직접 증명법이 아니라 간접 증명법. 자, 뭐라고요? 간접 증명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접 증명법은 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느냐? 직접 증명하고 싶은데 직접 증명하는 게 곤란해. 혹은 어려워. 그래서 간접 증명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접 증명법을 하는 이유는 직접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를 간접 증명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우리 증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의미냐? 명제가 주어집니다. 명제와 배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 그러면 뭐하자? 배우 명제가 참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은 배우 명제가 참이니까 처음 명제도 참이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간접 증명법입니다. 간접 증명법 첫 번째는 뭐냐? 배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법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명제가 주어집니다. 그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은 명제와 명제의 부정은 참과 거짓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명제를 부정한다는 말은 서술어를 부정하라고 했습니다. 서술어를 부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따져본 거예요. 서술어를 부정해서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가 부딪혀?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면은 원래 명제는 참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이 거짓이면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논리적 전개, 흐름을 따져가는 게 귀류법. 귀도 아닙니다.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험할 주제는 바로 증명을 경험을 하는 거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증명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좀 보여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제는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노트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학습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눈으로 보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노트 숙제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증명법의 종류는 두 가지,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법, 그리고 기류법,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84쪽에 등장하는 내용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 1번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자, 이와 같은 명제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명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요. 자, A하고 B는 일단 자연수, 어떤 수식어예요, 저거는. 알겠죠? A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은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따져보겠다, 이런 뜻이고, A하고 B를 곱한 게 짝수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 되겠고, 뒤에는 녀석 자체가 결론이 되겠죠. 그럼 두 수를 곱한 게 짝수면은 A가 짝수이거나 또는 B가 짝수이다, 이걸 증명해 보는 건데, 직접 증명하지 않고 뭘 이용해서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법을 가자. 그러면 대우명제를 적어보는 거예요. 대우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 말을 부정하면은 A 그리고 B는 짝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자연수 A, B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짝수 아닌 것은 뭐예요? 홀수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홀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A하고 B가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이 이미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 그리고 B는 B가 홀수이면 얘를 또 부정합니다. A 곱하기 B는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닌 것은 자연수 범위에서는 무엇이다? 홀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대우명제의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한번 도착해보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모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홀수는요 2n-1, B라고 하는 홀수는요 2n-1. 그럼 홀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짝수인 2의 배수에다가 1만큼 작은 수가 홀수죠. 물론 이와 같이 내가 썼다면은 괄호 안에 뭘 달자? m하고 n은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2n-1 말고 2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도 괜찮죠.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 m이라고 하는 성격은 자연수만 되는 게 아니라 0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조건을 달았고요. A하고 B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 표현한 거고요. 홀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A하고 B의 고백 결과가 진짜 홀수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 A하고 B가 나왔으니까 AB를 알아보는 겁니다. AB라고 하는 녀석은 A의 값인 2n-1과 B의 값인 2n-를 뭐하자? 곱하자 이런 뜻이죠. 그럼 실제로 얘를 뭐하자? 곱하면은요.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4mn이 될 거고요. 앞과 뒤를 곱하니까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개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짝수냐 홀수냐 이걸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짝수하고 홀수의 판단 기준은 이제 2의 배수냐 2의 배수가 아니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앞에 있는 3개의 항은 공통인수 뭐가 보인다? 2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2를 뽑아내는 거예요. 왜? 2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주어진 이 식 자체는요. 2를 앞으로 뽑아주시면 2mn -m-n 그리고 문사자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괄호를 살펴보니까 아까 m과 n이 뭐였습니까? 자연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m에다가 내가 만약에 m과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세요. 1을 넣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는 1이 아닌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봐. 1이 아닌 아무거나 자연수 가운데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봐. 항상 자연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괄호하는 0 또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0 또는 자연수의 2배를 해버리면 0 또는 2의 배수가 나올 거고 0 또는 2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무슨 수? 홀수가 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A, B는 고배 결과가 홀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멘트는 항상 뭘 달아주느냐? 우리가 지금 뭡니까? 원래 명제가 이거였는데 이걸 직접 증명하지 않고 대우명제를 써서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맨 마지막은 항상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는 참이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과 거짓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대우가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밝혔다.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명제도 참이구나. 이렇게 맨 마지막 멘트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노트에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다 숙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좋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이제 2번 문제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자연수라는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자연수를 우리 한번 자연수의 세 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자연수라고 하는 건 2의 배수라는 관점에서는 2의 배수인 녀석과 2의 배수가 아닌 녀석이 있어요. 2의 배수인 녀석과 2의 배수가 아닌 녀석. 그럼 2의 배수는 뭐냐? 2로 나누었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럼 2로 나누었을 때 딱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2의 배수인 녀석을 보통 우리가 2K, 문자를 써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2의 배수보다 1만큼 큰 수, 아니면 2의 배수보다 1만큼 작은 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은 마이너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K를 그냥 자연수라고 고정시키기 위해서예요. 0 또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달지 않기 위해서. 그럼 2의 배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연수는 2의 배수인 녀석과 2의 배수가 아닌 녀석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3의 배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수를 만약에 분류를 하겠다면 3의 배수인 새끼가 있고요. 맞습니까? 네, 3으로 나눴을 때 딱 나눠 떨어지는 녀석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닌 녀석도 또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3의 배수보다 1만큼 작은 새끼, 3의 배수보다 2만큼 작은 새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자연수든 요 셋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의 배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수를 분류하게 되면은 3의 배수인 녀석과 3의 배수보다 1만큼 작은 녀석과 3의 배수보다 2만큼 작은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5의 배수라는 관점에서 자연수를 분류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5의 배수인 새끼, 5의 배수보다 1 작은 새끼, 2 작은 새끼, 3 작은 새끼, 4 작은 새끼.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수 관점에서 자연수를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자연수든 그 체계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오늘 처음 좋아요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네. 이와 같은 생각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합니다.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입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게 목적인데 물론 n은 자연수라고 하는 성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뭘 이용한?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을 할 거예요. 뭘 먼저 적자? 대우명제 적는 겁니다. 대우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정으로 오는데 부정되어야 돼요. n이 3의 배수이다를 부정하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도 이제 결론에 오면서 부정해야 됩니다. n제곱은 3의 배수이다를 부정한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편의상 쓰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3의 배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수를 분류합니다. 3의 배수인 녀석과 3의 배수보다 1 작은 녀석과 3의 배수보다 2 작은 녀석.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무슨 뜻이다? 첫 번째, n은 3의 배수인 3k보다 1만큼 작은 녀석 또는 n은
3k보다 이만큼 작은 녀석,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닌 녀석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3의 배수보다 1 작은 녀석, 3의 배수보다 2 작은 녀석. 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 또는 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물론 이렇게 쓴 다음에 K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조건? 자연수 조건이다. 그렇죠? 선생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 붙인 것은 K를 자연수 조건으로 맞춰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n이 3K-1일 때 n제곱에 대해서 n이 3K-2일 때 n제곱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 n제곱을 들어갑니다.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K-1을 제곱을 하라. 밑에 것은 3K-1을 제곱을 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전개하시면 9K 제곱, 2합이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습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4상 12K, 그리고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n제곱이라는 녀석이 3의 배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뭘 뽑아낸다? 공통인수 3을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식, 요 녀석은요, 3을 앞으로 뽑아주게 되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3K제곱, 3K제곱, 마이너스 2K까지 들어갈 수 있고 플러스 1은 뒤에 생기죠. 남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 녀석은 뭐예요? K는 자연조건 나왔으니까 얘는 0 또는, 자, 얘는 반드시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1을 집어넣어도 자연수니까. 얘는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의 3배가 3의 배수고 3의 배수에다가 1만큼 더했기 때문에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닌 게 확실하죠. 3의 배수보다 1 큰 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3을 뽑아줄 거예요. 그럼 얘는 3K제곱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 요 4는 3이 들어가 있죠. 3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요 3이 앞으로 뽑아져 나가면 플러스 1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플러스 1은 못 들어가죠.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는 얘가 뭐예요?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자연수가 나오겠네요. 0 또는 자연수. 그럼 0 또는 자연수의 세배, 0 또는 3의 배수, 거기에다 1 더한 거니까 절대로 3의 배수는 아니겠죠. 3의 배수는 아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는,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는 요 놈이거나 또는 요 놈인데, 그럼 이 녀석을 제곱을 하든 요 녀석을 제곱을 하든 결과적으로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밝힌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우 명제가 뭐가 되었다? 참이 된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멘트는 이제 안 쓰겠습니다.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는 참이다.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84쪽에 등장하는 예제 문제 지금 두 문제를 일단 풀었는데요. 밑에 확인 체크 문제 81번에 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세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알고 가지고 있는 그 간편한 답지에는 풀이 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단톡방에 선생님이 요거 답지 풀이 과정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스스로 한번 문제를 선생님처럼 해보시고 답과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요, 예제 문제가 중요해요. 알았죠?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보다 오히려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보여드린 예제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 문제, 증명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노트 정리, 숙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가 뭐였습니까? 정리. 정의가 아닌 모든 수학적 성질, 이미 증명된 명제. 그게 이제 정리죠. 우리는 조금 전에 얘를 증명했습니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입니다. 이거 이제 증명을 했죠. 물론 자연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상황에서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정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이죠. 근데 자연수 조건 달려있을 때 요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똑같이 성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은 2의 배수이다.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은 2의 배수이다. 그렇지 않은 반례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자연수라는 조건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자연수 조건이에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n제곱이 5의 배수이면 n은 5의 배수이다. 알겠습니까? 다 성립이 돼요. 알겠죠? 어떤 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배수이면
n도 그 자연수의 배수이다. 알겠습니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은 2의 배수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85쪽 갑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19번 문제인데 비류법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보래요. 근데 사실 대우명제보다는 비류법이 여러분들이 좀 더 낯선 느낌이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연건이는 잘 보고 있죠? 네, 좋습니다. 연건이 잘 보시고요. 19번의 1번입니다.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알죠?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잖아요. 루트 3이 무리수이다. 그럼 루트 3이 무리수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루트 3이 무리수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이미 중3 과정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죠? 한없이 계속되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그래서 무리수야. 라고 우리는 그렇죠. 강요를 받았습니다. 중3 때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증명할 줄 몰랐기 때문에 중3 때는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트가 사용된 수는 무리수야. 한 루트 안에 제곱수가 아니면 다 무리수가 돼. 왜냐하면 얘를 소수로 바꿔버리면 한없이 불규칙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수야. 라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고1 과정에서 이제 왜 얘가 무리수가 되는지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자, 다시 기본적인 골자는 이렇습니다. 규율법이라는 것은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참과 거짓이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를 부정해 보는 거죠. 명제를 부정한다는 말은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그것이 거짓, 모순이 나온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럼 처음 명제는 참이야. 이렇게 논리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귀류법이에요. 자,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의 1번 문제는 졸라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자, 무리수이다. 맞죠? 얘를 부정할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만일. 자, 루트 3이 유리수이면, 무리수이다를 부정하면 유리수이다. 알겠습니까? 실수 체계를 전제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자, 루트 3이 유리수이면이라고 할게요. 만일 루트 3이 유리수이면. 그럼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게 이제 유리수입니다. 네, 선생님은 유리수의 정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는 분수꼴, n분의 n의 꼴로 나타낼 수 있죠. 이때 괄호안이 중요합니다. 괄호안 m과 n은요. 자, 원래는 정수 조건을 써도 되고요. 선생님은 자연수 조건을 쓸게요. 잘 보이라고. m과 n은 정수 조건 써도 되고요. 자연수 조건 써도 됩니다. 자연수.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아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그렇죠? 서로 소인 자연수. 알겠습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사이의 관계, 서로 소인 자연수. 아니면 괄호한 n분의 n의 꼴인데 m과 n이라고는 어차피 루트 3 자체가 양수니까. 알겠죠? 양수기 때문에 선생님은 n분의 n 이렇게 써놓고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정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괜찮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우리는 유리수의 정의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유리수의 정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변에 m을 곱하면, 양변에 m을 곱하면 n은 루트 3 m이죠. 됐죠? 자, 그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양변을 제곱을 해도 똑같겠죠?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n제곱은 3n 제곱이에요. 자, 물론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m제곱은 m제곱, n이 자연수죠. 자연수 제곱은 자연수 3배. 얘를 뭐라고 해요? 3의 배수라고 하죠? 뭐라고요? 3의 배수. n제곱이 3의 배수래요. n제곱이 3의 배수래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까?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바로 뭐가 나와요? 그렇죠. n은 3의 배수이다가 바로 오는 거죠.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n은 3의 배수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n은 3의 배수이다.
n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또 3의 배수 3k라고 쓸 수 있죠. 물론 k라고 하는 녀석도 자연수 조건 알아주는 거예요. n은 3의 3k.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이제 3k이기 때문에 이 n3k를 어디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n에다가 3k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k의 제곱은 3n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3k의 제곱이라는 게 어차피 9k 제곱이잖아요.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이 식은요. n 제곱은 3k 제곱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n 제곱은 k 제곱은 자연수의 3배니까 아이고 얘가 뭐예요? 3의 배수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m 제곱이 3의 배수. m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m은 3의 배수이다가 연결이 되는 거죠. m 제곱이 3의 배수 나온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m은 3의 배수다. 뭐가 발생했다? 모순이 발생했죠. 그러면 n이 3의 배수이고 m도 3의 배수이면 처음에 m과 n이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하는 이 조건과 뭐가 발생해?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m과 n이 모두 3의 배수이면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모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3이 유리수이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럼 루트 3이 유리수이다가 거짓말이면 원래 명제는 무엇이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맨 마지막은 얘를 그대로 코멘트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요 명제를 귀류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는 뭐 해봤다? 증명해봤습니다. 그럼 또 얘가 루트 2로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루트 2가 유리수이면 루트 2는 n분의 n, n은 루트 2n. 그러니까 얘 3을 2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증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의 2번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19번의 2번까지 풀고 잠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문제 살펴보니까 실수 A 그리고 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요 명제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보세요.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말의 의미 자체는 무슨 뜻이다? 바로 결론을 부정하라 했습니다. 맞죠? 결론을 부정한다. 그러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양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A가 양수거나 또는 B가 양수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은 만일 A 그리고 B가 맞습니까? 자, A 또는 B가 양수라는 말을 부정하게 되면은 A 그리고 B가 무슨 뜻이에요? 양수가 아니면. 그렇죠? A 그리고 B가 양수가 아니면 이렇게 달아줄 수 있죠. 양수이다를 부정하면 양수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A하고 B가 모두 양수가 아니면 A는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고요.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해봤더니 A의 최대값이 0이고 B의 최대값도 0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0이 될 거고 A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결과. 맞습니까?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A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므로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에 뭐가 발생했다? 모순이 발생을 한 거예요. 모순이.
알겠습니까? 우리의 결과는 이거고 가정은 이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결과인 모순이 발생을 했다. 모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처음 명제는 참이다. 그래서 처음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은 약식으로 이걸 썼는데요. 맨 마지막 코멘트는요. 얘를 그대로 맨 마지막에 정의하신 거예요. 원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 코멘트는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 명제를 부정한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처음 명제는 자연스럽게 참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는 연결 지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5쪽에 등장하는 문제들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숙제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제를 좀 해보시고요. 81번, 82번 답지는 선생님이 톡방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은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0분 뒤에 뵙겠습니다.